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최근 19년간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 이번 시간은 30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법인 겸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모든 업무를 겸업해도 됩니다. 그런데 법인에게만 이렇게 특별히 겸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외국 대형 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시험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 나오지는 않겠죠. 그러면 외국에서 가만 안 있겠죠. 외국에서 항의하면 우리나라 법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은 가능합니다. 분양업은 안 됩니다. 직접 지어서 분양을 하면 분양업이죠. 분양업을 해야 돈이 되고 분양 대행하면 MGM이나 R 이런 것들은 아파트는 약 300만 원, 빌라나 전원주택 같은 것은 2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광고비도 직접 내야 되죠.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은 되는데 개발업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입니다.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하면 X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리얼에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업은 가능한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이삿짐센터 도배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업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부 안 되죠? 이렇게 질문하는 분 계시던데 그건 아닙니다. 용역 알선업은 되지만 용역업은 안 됩니다. 용역 알선을 반복하면 용역업이죠? 알선업이죠? 용역 알선업은 가능하고 용역업은 안 된다. 도배이사업체를 소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돈 되는 것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습니다. 1번. 둘 수 있다는 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협회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 협회에 둔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도 둔다, 법무부에 둔다입니다. 둔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지부 등에는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죠. 그 다음 2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고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내고요.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5명 이상 30명 이내입니다. 3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척,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예, 부위원장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정책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만약 7명이라면 4명 이상 출석, 4명 출석했으면 3명 이상 찬성하면 의결이 되겠죠. 다음은 11번입니다. 11번.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에 명시해야 될 사항 모두 고르면 했는데 제가 성명, 소연 등 이렇게 암기를 했죠. 성명, 소연 등. 성이 개업공개사 성명입니다. 명은 사무소 명칭입니다. 사무소 명칭. 그 다음에 소는 중개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성명, 소연 등. 여친 성명이 소연이라고 했죠. 연은 연락처인데 연락처는 중개사무소 연락처입니다. 등은 등록번호가 되겠습니다. 성명, 소연 등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소속공개사 성명을 명시하라는 말도 없고 명시하면 안 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할 의무는 없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보조원을 명시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확인 설명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확인 설명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렇습니다. 성관주의 의무 있습니다.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성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1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2명의 개업공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확인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개사 1명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X입니다. 해당 개업공개사 모두 다 해야 됩니다. 모두 다 책임 있습니다. 서명 점 찍고 날인도 서명 및 날인입니다. 굳이 분류를 하자면 3번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중개가 완성 후 해야 한다. 중개 완성 후. 중개가 완성된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완성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되죠. 중개 완성되기 전에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조원은 확인 설명 의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명하면 안 됩니다. 보조원은 중개업무 못하죠. 중개업무가 확인 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 등이 중개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확인설명서는 5년 보존하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이고요. 전속중개계약서도 3년 보존이고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원본, 사본, 전자문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인설명서 5년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